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2차 전지의 날이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나온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역시나 지금 수급은 이제 시장의 어떤 유동성은 뭐 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풍요롭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떤 특정 업종으로 이제 쏠릴 수밖에 없고, 또 그 특정 업종은 분명한 어떤 업사이드의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고, 뭐 실적이든 모멘텀이든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우선되는 업종은 2차전지고요. 2차전지 쪽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메이저의 수급들은 집중이 되고 있고, 이 안에서 종목을 계속 돌리고 있다. 돌린다는 게 계속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돌파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왜 지금 시점에서 이러냐, 왜 지금 시점에서 역사적 신고가가 계속 돌리면서 뭔가 좀 급하게 돌아가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지금 시점을 선택한 건데요. 수급들도, 그 이제 메이저의 어떤 수급들도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지금 올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미국의 IRA 법안과 함께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일단은 그 제목에도 담아놨지만 2차전지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말에서 3월 달 정도 단기 고점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막 신규 매수를 막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도 있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 고점권역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거래를 터트리면서 대중 투자자를 이제 꼬드기는 그런 어떤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결국 2차전지는 잡으려면 작년 말에 잡았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기회의 종목들은 분명히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 기조를 보일 수 있는 흐름이겠지만, 결국은 단기 고점을 형성하면 또 1, 2년 동안 조정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오늘 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0.16% 상승 마감했고요. 오늘 뭐 양시장 모두 크게 상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했다는 거. 특히나 이제 코스피 쪽은 7.2조 거래대금 뭐 평균적인 수준인데, 상승 종목수가 그래도 500여 종목으로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0.57% 상승을 했는데요. 793포인트로 거의 800포인트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거래대금이 이제 의미 있죠. 9.4조니까 꽤나 많은 수준의 거래대금이 지금 계속 연속 발생되고 있고, 오늘 조정받은 종목도 많았어요. 700종목 상승 하락 종목이 비등했기 때문에 조정받는 종목도 많았다. 오늘 수급은 큰 특징은 없네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190억 정도 순매수했고, 기관이 900억 순매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30억, 그리고 기관이 290억 정도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3,000계약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인 수급은 좀 줄었네요. 45조 정도. 신용융자 잔고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17조 3천억. 하지만 크게 늘지는 않는 게 결국 시중 유동성이 그렇게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어제 미국장은 어제 미국은 휴장이었죠. 일단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일본 증시는 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 홍콩이 좀 빠졌네요. 1.9%. 그리고 대만하고 상해는 이제 플러스를 내면서 크게 뭐 쏘쏘한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개별 종목, 개별 장세 정도, 개별 섹터 장세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업종 지수 차트 흐름은요,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은 장기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도지 형태, 굉장히 좋은 형태죠. 나쁘지 않은 형태를 띄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그 코스피 쪽 흐름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되게 중요했는데요. 장기 평선을 뚫어 올렸습니다. 뚫어 올렸어요. 이거 좀 저항받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뭐 매물 소화한다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뚫어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건 뭘 보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 큰 자금을 운용하는 수급 주체는요, 단순히 뭐 그냥 뭐 감정적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통해서 이제 확고한 어떤 긴 호흡의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의 흐름이 굉장히 연속적인 어떤 흐름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 경향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제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이든 또 펀더멘털 단의 때 흐름이든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서도 매우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수급의 구도가 거래 대금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큰 손의 자금들이 물밀듯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종목 단위 흐름 한번 볼게요. 시총 상위주들 쪽에서 오늘 코스피 쪽은 좀 약세였습니다. 코스피 쪽은 크게 강하지 않은 시총 순위 이렇게 높은 순위에서 LG화학 정도가 3% 상승했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보합 정도. 그래도 LG에너솔루션이 0.7% 상승하면서 여기 이제 중기평선 121선을 지지받는 요게 좀 의미 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2.7% 상승으로 그래도 21선을 방어하려는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또 SK이노베이션은 바닥을 이제 저점을 높이는 모습을 통해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바닥 찍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흐름이다. 고려아는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변모하고 있는데 오늘 강하게 장기평선 위로 올리면서 새로운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걸 시장에 선언하고 있는 그런 형태네요. 오늘 이제 의미 있던 건 코스닥 쪽인데요. 에코프로 BM이 신고가입니다. 와, 무섭네요.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에코프로 BM이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 장대 양봉인데요. 장대 양봉이 근데 자주 나오게 되면 상승 탄력이 둔화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있습니다. 자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심리, 어떤 수급,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는 것은 계속 이게 소진되는 거예요. 대기 매수가 한 100 정도 있었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타날 때는 이게 한 70, 60 정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붙는 수급이 어쨌든 소진할 때 장대 양봉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대기 매수 수요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좀 각도가 둔화된다든가 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상승의 탄력도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부에서 대출 내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대출 내 가지고 주식을 사다가 그런 이제 대기 매수 수요죠. 근데 대출을 끊어버렸어. 대출 더 이상 낼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더 이상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장대 양봉이 여러 번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나타난 이제 현상이 되는 건데 에코프로 BM도 장대 양봉이 여기서 이렇게 치기 시작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고점 권역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단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가 옆으로 1년 넘게 이렇게 박스 횡보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단기 고점이라고 하지 야 이제 고점 찍어서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도 높이고 이것도 높이고 장대 양봉 빈번히 출현하게 되면 거래량도 증폭되고 하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다. 앞서 2021년도 11월 같은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뭐 차익 실현도 같이 하면서 또 나중에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낮은 가격에 또 물량을 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작정 들고 가서 1년 동안 옆으로 기는 것들을 겪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시세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적절한 타이밍에서는 일부 또 차익 실현도 하고 이런 전략들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뭐 LNF도 8% 급등하면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시동을 거는 형태인데요. 수급구도도 외국 기관의 쌍거리 순매수로 좋았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와 더 쳐버리네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점 권역에 단기 고점 권역에 들어왔다. 그럼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것이고 여기 보시면 시총순이익 또 코스닥 시총순이익 10위는 첨보라는 기업이죠. 2차전지 또 전해질 이제 첨가제 이제 기업인데요.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 위로 올려놓고 이제 거래량도 최근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 다음 또 수급이 이제 붙으면서 움직일 여지가 있는 그런 후보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과열된 거는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눌려 있거나 이제 장기 매물을 소화를 매듭 지어가는 그런 종목들은 뛰어오를 채비를 하고 이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은 이렇게 치는 흐름을 전개하죠. 눌러버리고 매집하고 쳐버리고 이런 모습들. 신규 상장주는 이런 형태. DNT도 우상향의 기조를 보이면서 박스 횡보 다시 돌파, 또 뭐 횡보할 수도 있겠죠. 다시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모 화학은 3일 단일가 걸려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그냥 큰 변동성이 없는 모습들.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그래도 이제 반등해주는, 또 바닥권에서 솔로스 첨단 소재 같은 기업은 장기 평선을 뚫고 올려서였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작용하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2차전지 또 수직 계열을 노리고 있는 또 대기업 롯데케미칼도 오늘 7%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실리콘 응급제 관련 기업도 신고가를 위한 어떤 행보를 장기 평선 뚫고서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시장 대비 압도적인 강세를 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도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받았던 흐름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채비를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일지머티리얼즈 3% 상승에 오늘 뭐 엔캠 이런 기업도 바닥권에서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업종 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집중하면 계좌는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이제 그 다음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다른 업종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또 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는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는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뭐 현대 오토베어 같은 경우가 위에 많이 올라와 있고, 뭐 텔레칩스, 칩셋미디어 이런 것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려 세운 형태로 21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나노신소재, 또 메디톡스가 4% 상승하면서 그 단순히 이제 단발성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차전지 중심으로 강세였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부분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급등했죠. LLF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HLB가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급등할 때 뭐 호재와 이제 신고가 영역을 이제 돌파하면서 결국 이제 공매도의 청산까지 이뤄지거든요. 결국 이제 신고가를 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알고리즘에 의거한 또 기계적인 어떤 청산 물량들이 좀 쏟아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높은 이런 기업들은 신고가를 낼 경우, 또 신고가 위치에 들어올 경우에는 급등할 여지가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주요 종목도 있죠. 대주전자재료, 뭐 첨보 이런 기업들도 500억, 400억대 공매도 잔고 물량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노신소재가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내면서 이제 급등하는 패턴, 역시나 이 종목도 공매도 잔고가 400억대가 넘게 있었다는 거. 성일하이텍도 공매도 잔고가 신규 상장 중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습니다. 290억대.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고가 위치 내지는 급등 시 추가적인 어떤 청산 물량에 의거한 연속적인 급등이 펼쳐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PNT도 상당히 작지 않은 공매도 잔고 비율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엔캠도 마찬가지로 작지 않은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2%대 정도의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이제 눈여겨보시는 것도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거 보시면 그런 물량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 이제 자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자금들이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HLB 같은 기업이 외국인 수급이 190만 주, 오늘도 60만 주가 넘게 외국인 자금이 공매도 청산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와, 이틀 합쳐가지고 900억 넘으니까 거의 1000억 가까운 자금이, 야, 이런, 무섭네요. 얼마나 공포를 느꼈으면, 이틀 동안 1000억에 가까운 외국인 매수 수급이 들어올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라인이 됐다, 이 가격대가. 오늘도 지지받고, 윗꼬리, 아이템 5번의 형태, 도치 형태,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 어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큰 자금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하방에 대한 경직을 확실히 얘기해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수급 종목들 한번 볼게요. 코스피 쪽은 큰 변동이 없어요. 롯데케미칼, NC소프트. 오늘 건설주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패턴이 좀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쪽으로 꾸준히 들어왔고,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 LNF가 530억 쌍거리 순매수, SM이 190억 정도, 첨보가 50억, 2차전지 쪽, 에코앤드림도 2차전지 전구체 기업으로서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자율주행, 넥스트칩, 오늘 AP 위성, 우주항공 쪽으로 호재가 있었는데요. AP 위성이 오늘 또 강세를 띠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탑머트리얼에서 2차전지, 동아기업 2차전지, 2차전지 종목이 확실히 수급적으로도 좋고, 또 이제 시세적으로도 위로 매물이 없는 어떤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전략에 있어서 시세 분출을 노린다면 2차전지에 집중하는 게 아마 제일 좋은 어떤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종목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은 뭐 IRA 법안하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얘기, 이슈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 역시 이제 2차전지 쪽으로입니다. 이 뉴스가 조금 이거 좀 충격적인데, 그리고 이 흐름을 우리는 좀 잘 전략에 좀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멕시코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죠. 리튬을 이제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거의 뭐 이제 안보 수준의 원재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리튬 확보전이 더 뜨거워지나 해서 최근에 이제 국내 뭐 LG화학도 북미 리튬 이제 확보하는 전쟁이 뛰어들고, 또 테슬라도 이제 자체 조달한 어떤 측면의 어떤 전략을 이제 세우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면 이제 기사 보면 멕시코가 이제 리튬을 국유 재산으로 하는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재료로 하얀 석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 과거 이제 석유는 정말 안보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원자재인데, 이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을 둘러싸고 이제 자원 민족주의가 지금 커지는 상황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리튬 매장량 기준으로요,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멕시코 정부가 탐사 채굴권을 이제 독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국유화했다. 큰 의미이고, 이게 이제 멕시코에만 국한된 어떤 이슈가 아닐 수도 있겠죠.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리튬은 멕시코 국민의 것이다. 러시아, 중국, 미국도 멕시코 리튬에 손댈 수는 없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이쪽에 대한 강한 어떤 통제력을 키우는 자원 민족주의에 들어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 최근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테슬라 같은 기업이 이 리튬 쟁탈전에 나서면서 결국 이제 직접 채굴 생산을 추진하는, 혹은 이제 직접 지분 투자하는 이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는 SK라든지 LG라든지 포스코 같은 대기업 계열도 이제 리튬 확보에 주력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1위 업체 미국 테슬라가 리튬 채굴 업체 인수에 나섰다. 21세기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 양극재 핵심 원료죠.
GM에 이어서 전기 셰시를 열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뿐 아니라 완성차 업계도 이 밸류체인의 확보전에 잇따라 가세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의 IRA 법안이라는 또 이제 수혜를 또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원재료 확보까지도 우방국 내지는 북미 쪽에서 가져야지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완성차 업체들이 이쪽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쥐고 있는 그런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광산을 개발하고 있고 광산을 갖고 있고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곳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미 이제 주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리튬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다며 비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규모 채굴 정제 사업에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격, 전기차 가격을 낮게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이제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이 차량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직접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경영 계획에 차질 내지는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나서는 거죠. 직접 밸류체인을 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광산 개발을 타진하고 그런 회사들을 인수 내지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쨌든 밸류체인의 한 축으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제 리튬 업체를 이제 인수 타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연간 10만 4천 톤의 탄산 리튬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인수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인수 여부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완성차 업체 GM은 지난달 8천억을 들여서 캐나다의 리튬 광산 업체인 리튬 아메리카스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죠. 투자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GM은 연간 10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리튬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화학, 또 SK온, 포스코 등이 이제 리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는 2030년까지 리튬 30만 톤 생산 판매 체제를 완성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SK온 중심으로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MOU 맺으면서 호주 쪽에서 조달하는 거 24년부터 10년간 리튬 23만 톤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을 해버렸고, 이는 전기차 49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쪽으로 직접 컨버스 미네랄과 탄산 리튬 공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LG솔루션은 그 25년부터 6년간 이 회사로부터 연간 생산하는 탄산 리튬의 40%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 최초로 북미산 리튬 확보를 하면서 전기차 50만 대 분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이제 가졌죠. 어쨌든 이 IRA 법안을 통해서 단순히 전기차를 미국에서 공장 세워서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그 이제 원재료까지도 우방국 내지는 북미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 이용해서 해야지만 세제 혜택 이제 기준에 충족되고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미 쪽에 업체를 또 광산을 개발하는 게 가장 이제 나은 어떤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LG화학이 국내 회사 최초로는 이제 북미 쪽에 회사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행보가 많은 기업들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3월달 이제 IRA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죠.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때까지 보통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퍼포먼스를 크게 내려는 그런 어떤 행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결국 기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수혜주, 피해주, 소혜주가 이제 구분되기 전에 주가라는 거는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주가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혜주 나타났다. 근데 그 종목이 올라가다가 꺾여버려. 이제 그거는 이제 주식의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먼저 움직인 수급이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은 우리가 그냥 어떤 정보를 취하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이 종목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어떤 이 프로세스를 가지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정보나 어떤 내용, 어떤 일정에 대해서 미리 이제 체크하고 그거에 이제 시세 발현이 어느 시점에서 발생되는지를 체크해서 미리 이제 움직이는, 대중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움직이고 대중이 움직이면 반대로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 IRA 법안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는 어떨까? 라는 이제 내용으로 삼성증권에서 리포팅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첨단 에너지 크레딧, 이제 IRA 상의 이제 실제적인 어떤 수혜율을 따지기 위해서는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크레딧이라는 이제 AMPC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섹션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한도가 지금 정해져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섹션 13502에 정의된 첨단 제조 생산 크레딧, 요건 이제 한도가 100억 불로 돼 있는데요. 요게 안 돼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양산을 하게 되면 뭐 규모 관계없이 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뭐 약간 무제한적으로 좀 뭐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확정이 될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우려감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불확실성인 거예요. 지금 불확실성.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IRA 세부 법안이 나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정해지기 전에는 뭐랄까요, 다 기대할 수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 생산한 시설도 그렇지만 뭐 우방국에서 생산한 시설에서 만들어진 뭐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퍼포먼스를 크게 내는 게 이게 확정되기 전에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매니저 측에서 강하게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요런 어떤 이슈가 있다는 거, 크레딧 부분에 한도 이슈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세부적인 게 나오는 게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요. 실제로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 이 AMPC 조항으로 세후 손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거라고 이제 CEO가 언급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이제 CEO가. 그래서 이제 20% 가까운 주가 상승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네바다의 배터리 셀 생산 캐파 39기가와트씩 큰 규모죠. 이걸 이미 돌리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첫 해부터 연간 13억 달러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거의 기준에서. 하지만 45X 조항에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미국의 생산 시설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면 모든 이 캐파의 전부 세대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거 한도가 없는 카드를 준 거? 이게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지금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점점 더 이제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가요, 북미 진출이 어려운 것인가 라는 최근에 포드와 이제 CATL의 이제 합작 부분이 상당히 뭐 국내 업체들에는 좀 위협이 되는 부분이 크고요. 포드가 이렇게 손을 잡을 정도로 어쨌든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고 이제 AMPC 혜택까지 받아서 어쨌든 가격적인 어떤 경쟁을 가지는 측면,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 당연히 전기차 가격의 경쟁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뭐 GM이든 테슬라든 대비해서 포드가 상당히 또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업체는 뭐 지분은 포드가 100% 가지고 CATL이
셀 운영과 기술 소유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시애틀은 뭘 가질 수 있는 거냐? 지분도 없이 미국 내 생산 거점과 간접적인 세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어쨌든 이 포드는 이걸 좀 밀어붙이는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K 배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IRA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포드와 이제 시애틀의 합작의 어떤 여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조금 위협적인 부분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로부터 공급받거나 북미 현지 시설을 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법안 어디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진출을 막는 문구가 명시된 조항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의 어떤 경쟁력 내지는 IR 법안의 어떤 큰 물줄기 자체는 중국의 어떤 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을 조금 누르기 위한 어떤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한국 업체에게 장기적인 어떤 우호적인 어떤 흐름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중요한 또 행사가 있죠. 테슬라의 이제 인베스터 데이가 있는데요. 이때 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략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미래의 길을 담은 마스터 플랜 3를 뭐 발표한다고 합니다.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요. 2006년 자신의 첫 번째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했고, 당시 스포츠카 생산하고 판매한 돈을 모델 3, 모델 Y, 약간 좀 대중적인 어떤 모델 개발에 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실현시켜 왔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발표한 것들을 달성해 오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또 10년 뒤 공개된 두 번째 마스터 플랜에서는 ESS 장치를 개발하고 사이버 트랙 등 다양한 전기차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3는 지난해 8월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3월로 공개 시기가 늦춰졌고, 업계에서는 테슬라 마스터 플랜 3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완전 자율주행 등의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중심 전략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 비전 등이 들어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 기점을 해가지고 시세 분출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시장 마무리 지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업종이 일단은 이번 달 말 3월 초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가장 핫하면서도 또 이제 기회가 가장 많은 어떤 업종, 종목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고점에 대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마감 영상에서 앞으로 조금 냉철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또 이제 타이밍적인 판단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